안녕하세요. 홀리온 코리아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야기로 듣는 6.25 전쟁 사진전 제2편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한국군의 활약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6.25 전쟁 때 국제연합군은 어떻게 대한민국에 파병 결정되어 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국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활약을 펼쳤는지 그 기적의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24시간 만에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무력 남침 도발을 국제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에게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6월 27일 2차로 회의를 소집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적인 원조를 제공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 결의를 통해 세계 각국의 나라에서 군사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 군사적인 원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위의 사진은 6월 27일 국제연합군 참전을 표결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린 모습입니다. 유엔 안보리에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가가 있는데 상임이사국에 속한 국가 전체가 찬성을 해야지만 군사적인 원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임이사국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은 지금의 대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러시아, 소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단 한 표라도 반대표가 나오면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6.25 전쟁에서 북한을 도와준 소련은 반대표를 행사할 확률이 매우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진 속에 보면 반원 딱 중앙에 보이는 이 빈자석이 바로 소련의 대표석인데요. 회의가 열리던 날 상임이사국의 하나였던 소련 대표가 아예 참석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스탈린이 참석하지 못하게 지시를 내렸다. 갑자기 병이 나서 못 왔다. 또 오는 길에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중국의 대표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등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막론하고 다시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기에 모든 나라가 찬성을 하고 대한민국은 국제연합군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파병 결정이 나고 7월 1일 미군 제24단 21원대 스미스 특임부대가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최초로 부산에 상륙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부름에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었습니다.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국군은 얼마나 열세였을까요? 북한군은 남한을 침공하기 위해 소련 스탈린으로부터 전투기와 전차 등 공격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했습니다. 그에 비해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보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맞이해야만 했는데요. 당시의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군의 수는 약 20만 명이죠. 남한 한국군은 약 10만 3천여 명입니다. 무려 군사력에서 2배나 차이가 납니다. 전차 탱크를 보면 북한은 242대,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전투기도 남한은 불과 22대였지만 북한은 226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남한의 전투기마저도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폭탄을 손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연락기, 연습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군은 미군의 낙후된 무기를 인수했지만 단 한 대의 전차, 전투기도 없었고 조선인민군을 막아낼 역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점점 더 강해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전쟁을 해야 했던 우리 한국군은 어떠한 활약을 펼쳤을까요? 먼저 해군의 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다에서는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으로 싸워 승리한 대한해협해전에서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PC-701 백두산함은 해군 장병과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 구매한 한국 최초의 전투함이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함과 동시에 38선을 침략하고 바다를 통해서는 동해안으로 600명의 무장병력을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부산에 상륙하여 대한민국을 후방에서 공격하고 미군의 상륙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기습남침이 시작되자 백두산함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해안으로 바로 출발하였고 그러던 중 부산 앞바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송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두산함은 어두운 밤바다에서 수차례 신호등으로 교신을 시도하지만
어떤 응답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600명의 무장병력을 태운 북한의 수송선임을 확인하고 백두산함이 접근을 시도하자 중기관총으로 총격을 가해왔습니다. 이 공격으로 백두산함은 조차수가 사망하고 당직사관이 중상을 입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자 백두산함은 곧바로 반격을 가했고 치열한 교전 끝에 조선인민군 선박을 격침시키고 후방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냈습니다. 이 사진은 대한해협 전투 1개월 전 경남 진해에서 찍은 백두산함 승조원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대한해협 해전은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으로 목숨을 걸고 싸워준 해군들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땅에서 육군의 활약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전쟁 초기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적진의 상황을 한 달 전부터 미리 살피고 철저히 준비했던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춘천전투인데요. 그 활약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조선인민군은 전투력 최우수 부대인 제2사단이 춘천 지역의 침략을 맡았습니다. 조선인민군의 작전은 38선을 뚫고 하루 만에 춘천을 점령한 후에 수원 이남까지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춘천에 있던 우리 국군이 옥산포를 지나는 인민군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퍼부어 그들의 진출을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국군 제6사단 7연대로 조선인민군을 성공적으로 격퇴시켰던 군인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국군은 어떻게 최우수 부대로 선정된 조선인민군과 싸워 옥산포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쟁을 미리 예측하고 참호구덩이를 팠던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군의 승리로 조선인민군이 남하한 것을 막아주어서 3일이나 시간을 벌 수 있었는데요. 춘천전투는 남한을 조기에 점령하려고 했던 조선인민군의 계획이 무산되어 후방에서 우리 국군이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왔던 전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싸워주신 국군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로 듣는 6.25 전쟁 사진전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홀리언 코리아 TV 구독, 좋아요 클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